30만 명. 30만 명의 대군이 국경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모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포로를 잡았습니다. 신문했습니다. 우리는 중국 인민지원군이다. 이미 수만 명이 넘어왔다. 보고서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도쿄 사령부의 결론은 이랬습니다. 소규모 의용군으로 판단, 30만 명을 소규모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그날 밤 어둠 속에서 꽹과리와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800명의 미군 대대가 통째로 사라졌습니다. 더 소름 끼치는 건 이 전투가 끝난 뒤에도 경고는 계속 무시됐다는 겁니다. 오늘은 전투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시당한 경고의 이야기입니다. 1950년 10월로 돌아가야 합니다. 한국 전쟁은 사실상 끝난 분위기였습니다. 인천 상륙작전 대성공, 서울 수복, 38선 돌파, 평양 탈환, 북한군 13만 5천 명이 포로로 잡혔습니다. 전쟁은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승리의 중심에 더글러스 맥아더가 있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은 참모 전원이 반대한 작전인데 혼자 밀어붙여 성공시킨 겁니다. 5,000대 1의 확률이라던 작전을. 이제 누가 그에게 반대할 수 있겠습니까? 10월 15일 맥아더는 웨이크 아일랜드에서 트루먼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중국이 개입할 가능성은? 맥아더의 답은 자신만만했습니다.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설령 시도하더라도 5만 명 이상은 압록강을 건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회담 바로 하루 전 중공군 3개 야전군이 이미 압록강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서부전선 18만, 동부전선 12만, 총 30만, 5만도 못 건넌다던 그 강을 30만이 건너고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30만이 안 보였을까요? 중공군은 밤에만 이동하고 낮에는 산속에 숨었습니다. 취사 연기 하나, 차량 한 대 없이 모든 이동은 도보. 정찰기가 하늘을 뒤져도 유령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유령이어도 흔적은 남기 마련입니다. 실제로 경고는 5번이나 있었습니다. 첫 번째, 10월 3일. 저우 원라이가 인도 대사를 통해 미국에 직접 경고합니다. 유엔군이 38선을 넘으면 중국은 개입한다. 도쿄 사령부의 반응? 공산주의 선전에 불과. 두 번째, CIA. 만주의 30만 이상 병력 집결 확인. 의료물자 대량 구매 정보 입수. 그런데 CIA조차 최종 결론은 대규모 개입 가능성 낮음. 왜 그랬을까요? 여기서 한 남자를 소개해야 합니다. 찰스 윌로비 소장. 맥아더의 정보 참모. 지마이너 2. 1892년 독일 출생. 본명은 아돌프 카를 바이덴바흐. 1939년부터 맥아더 밑에서 일하며 맹목적으로 숭배한 인물입니다. 그가 맥아더에게 보낸 편지. 당신의 비견할 현대인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위대한 지도자에게 귀의합니다. 나폴레옹에게. 문제는 이 사람이 정보 참모였다는 겁니다. 사령관에게 불편한 진실을 말해야 하는 자리인데 맥아더가 원하는 정보를 만들어냈습니다. 10군단 작전 참모 존 차일스 중령의 증언. 맥아더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윌로비가 정보를 만들어냈다. 그는 보고서를 날조했다. 감옥에 갔어야 했다. 윌로비는 CIA를 한국전 정보 업무에서 아예 배제시켰습니다. 정보 독점 구조를 만든 겁니다. 헬버스템은 이렇게 분석합니다. 윌로비의 중요성은 그 자신의 무능이 아니라 맥아더의 심리적 약점을 대변했다는 점이다. 항상 동임하고 끊임없이 아첨하는 누군가가 필요했다는 것. 정보가 작전을 따라간 게 아닙니다. 작전이 정보를 조작한 겁니다. 세 번째 경고는 피로 쓰여졌습니다. 10월 25일 한국군 제1사단 백선엽 준장이 운산에서 중공군과 최초 교전합니다. 만주에서 교육받아 중국어에 능통했던 백선엽은 포로를 직접 신문했습니다. 수십 개 사단이 넘어왔다. 그는 즉각 보고합니다. 정면에 정규군 1개 사단, 밀번 군단장에게 올린 보고의 결과 묵살, 미 2일 군단 정보보고서, 정규 편제가 아닌 개인 의용군으로 판단, 정규군 4단과 싸우고 있는데 의용군이라고 쓴 겁니다. 네 번째,
한국군 육사단이 압록강 초상까지 갔다가 중공군 제40군에게 괴멸당합니다. 사단이 통째로 무너졌습니다. 다섯 번째, 추가 포로 생포, 대부대 침입 재확인, 외교 채널, 정보기관, 현장 교전, 부대 괴멸, 포로 증언. 다섯 번의 경고. 도쿄의 답은 매번 같았습니다. 소규모 의용군, 이제 비극이 시작됩니다. 11월 1일의 밤, 미 제8기병연대가 운산에 배치됐습니다. 1대대는 북쪽, 2대대와 3대대는 서쪽을 방어했습니다. 치명적 문제가 있었습니다. 1대대와 2대대 사이에 1.6km 간격이 벌어져 있었고 동쪽의 한국군 육사단은 이미 괴멸된 상태. 운산은 적 한가운데 튀어나온 돌출부였습니다. 함정 속으로 걸어 들어간 것. 중공군 제39군단 세계사단 협공. 12월 1일 오후 다 로켓포와 함께 공격 개시. 제116단 섬계대대가 그 1.6km 간격으로 침투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꽹과리가 울렸습니다. 나팔 소리가 사방에서 터졌습니다. 심리전이었습니다. 밤 11시 한국군 15연대 괴멸, 미 1위대대 탄약 고갈, 뒤늦은 철수 명령. 하지만 이미 347연대가 후방 도로를 차단한 뒤였습니다. 1.2대대는 차량과 곡사포 10덜문, 전차 9대를 버리고 언덕으로 탈출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끔찍한 일은 3대대에서 벌어졌습니다. 3대대는 처음에 공격을 받지 않았습니다. 주변이 아수라장인데 자신들만 조용했습니다. 그것은 함정이었습니다. 한국군으로 위장한 중공군 특공대가 지휘소 앞 다리를 아무 제지 없이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나팔이 울렸습니다. 수류탄과 폭약이 지휘소로 쏟아졌습니다. 잠자던 병사들이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대대장, 참모 대부분, 중대장 5명, 구미관 2명이 한순간에 쓰러지며 지휘체계가 증발했습니다. 미 제5기병연대가 구출에 나섰지만 뷰글힐에서 343연대에 막혀 350명을 잃고 실패, 구출작전 취소, 노만 앨런 대위의 증언, 가엾은 놈들은 함정에 그대로 남겨졌다. 스스로 빠져나오라는 명령을 받았다. 3대대는 사흘간 공격받았습니다. 800명 중 유엔소는 전선에 도착한 건 200명 미만. 에밀 카파옹 군종 신부는 부상병을 업고 탈출하다 포로가 됐고 수용소에서 사망합니다. 훗날 가톨릭 성인으로 추서됩니다. 미군 역사상 최초로 대대급 부대를 포기한 채 후퇴한 사례로 기록됐습니다. 여기서 끝이었다면 운산은 제한적 패배로 남았을 겁니다. 하지만 진짜 비극은 이후입니다. 12월 5일 중공군이 갑자기 사라집니다. 의도적 유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윌로비의 판단? 운산은 중요하지 않다. 대규모 개입 아니라. 12월 24일 맥아더가 한국을 방문합니다. 중국군은 2만 5천 명뿐이다. 실제는 30만 이상. 같은 날 압록강 상공을 비행한 뒤 선언합니다. 적의 흔적은 없었다. 압록강의 물뿐이었다. 그 산속에 30만 명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공세 명령. 윌로비의 추정, 중공군 4에서 7만, 실제의 10분의 1. 3일 후인 12월 27일 중공군 2차 공세 30만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서부전선 청천강에서 미8군 괴멸, 동부전선 장진호에서 해병대 포위, 120마일 후퇴. 역사가 맥스 헤이스팅스는 이것을 1940년 프랑스 패배, 1942년 싱가포르 함락에 비견되는 참사라고 평가합니다. 12월 말 38선까지 밀리고 2월 4일 서울이 다시 함락됩니다. 맥아더는 1951년 4월 해임됩니다. 윌로비도 강제 퇴역. 운산의 교훈은 한 가지로 압축됩니다. 확증 편향.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 맥아더는 크리스마스까지 끝내고 싶었고 윌로비는 원하는 정보를 만들어냈고
시스템 전체가 불편한 진실을 거부했습니다. 현장은 알고 있었습니다. 백선엽은 알고 있었습니다. 포로들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육사단이 몸으로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령부는 듣지 않았습니다. 만약 운산에서 경고를 들었다면 청천강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장진호도, 일사후퇴도, 흥남철수도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역사에서 가장 비싼 실수는 적의 강함이 아니라 아군의 오만에서 비롯됩니다. 운산은 그 증거임.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한밤의 전쟁